아리안트는 2007년 4월 24일 무릉과 백초마을이 등장한 지 약 3달 후에 등장한 지역입니다. 아리안트와 함께 등장한 다른 컨텐츠들 중 유명한 것으로는 몬스터 카니발이 있지만 카니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리안트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자고요. 아리안트는 니할 사막이라는 거에 속하는데 이 니할 사막 역시 오시리아 대륙에 포함되는 컨셉입니다. 따라서 오시리아 대륙에 속하는 지역들인 엘라스, 루더소스, 아쿠아리움, 그리고 무릉도원, 니할 사막, 그리고 미나르 숲 이런 것들까지 모두 탐험을 완료하게 되면은 올스텝 보너스가 있는 오시리아 탐험가 훈장을 얻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니할 사막에는 마가티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안트만 돌아다닌다고 훈장을 딸 수는 없긴 합니다. 그 유명한 사헬지대마저도 사실상 마가티아 취급이라서 초창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 아리안트는 과연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아리안트는 대놓고 저레벨 유저들을 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냥터를 2층짜리의 최대한 단순한 구성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변화의 시도가 제일 노골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테마였죠. 하지만 유저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맵들은 사헬지대를 포함한 마가티아 지역이었고 아리안트는 사실상 사냥을 할 만한 지역이 한두 군데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아리안트 동문 밖 그리고 그 다음 맵인 유랑단의 텐트 정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래토끼는 체력 대비 경험치는 뿔버섯이나 좀비버섯 류보다는 좀 떨어졌고 드롭되는 아이템도 무슨 도로스 로브 이런 거밖에 없긴 한데 일자로 쭉 뻗은 지형 덕에 굳이 5명, 6명을 찾아서 맵을 꽉 채워야 효율이 나오는 기믹을과는 달리 혼자서 사냥해도 경험치 면에서 나쁘지 않은 효율을 낼 수 있고 드롭도 따지다 보면은 미스틱 실드 이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리안트의 다른 몬스터들에 비해서는 밀리지 않는 편인데다가 몬스터들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잘 맞지도 않아서 적자가 적고 흑자가 난다는 점 때문에 30레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었습니다. 빅뱅 이후에는 여제의 강화를 위한 원로 아이템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기도 했죠. 이 유랑단의 텐트 위쪽을 보면은 카르카사라는 NPC가 보이는데요. 테스트 서버 당시에는 아무런 기능도 없던 NPC였으나 정식 출시 이후부터 특이한 기능이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아리안트에서 직방으로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랜덤한 마을로 보내주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죠. 전 어릴 때 얘가 양탄자 같은 데 타고 댕기니까 무슨 마법이라도 걸어줘서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스크립트를 다시 읽어보니까 화물선, 수송선 같은 데다가 같이 끼워서 보내주는 그런 브로커 같은 느낌이네요. 확 깨네 이거. 아무튼 그래서 아리안트에서 바로 본대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르비스에서 10분에 걸쳐 아리안트에 도착하기만 하면 즉시 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셈인지라 아리안트 등장 이후에는 오르비스에서 엘리니아로 가는 배는 잘 이용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아리안트에서 본대로 가는 루트가 있듯이 본대에서 아리안트로 가는 루트가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레벨 29 이하일 때 페리온의 만지로부터 아리안트 프로모션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지는 수상한 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했다며 자신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신경이 쓰이던 참에 이들을 도와줄 모험가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플레이어를 시험하게 됩니다. 만지의 부탁에 따라서 다크 엑스텀프 10마리를 잡아주게 되면 그들을 도와주러 떠나라면서 30레벨이 되기 전 5번까지 어디론가 공짜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착하는 마을이 바로 아리안트입니다. 과연 아리안트의 그들이라는 건 누구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 것일까요? 스토리가 없을 것 같은 아리안트에도 제법 탄탄한 것 같은 스토리는 있습니다. 처음 도착한 아리안트에서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아무 NPC도 내 응대를 안 해줘서 스토리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플레이어는 바이런을 통해서 아리안트의 문화 배우기 퀘스트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리안트 왕궁에 있는 오아시스의 물을 한번 떠먹어줘야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줘야 주민들이 널 인정해준다 그런 겁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오게 되면 바이런은 이 마을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귀띔해주는데요. 무기력한 술탄과 욕심 많은 왕비가 빌런인 듯 보이는 지역인가 봅니다. 아리안트의 퀘스트들은 모래그린단과 관련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발생하는 주변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메인스트림으로는 모래그림단의 존재를 플레이어가 NPC를 통해 듣게 되고 선행을 목표로 한다는 모래그림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에 숨은 모래그림단 멤버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퀘스트가 좀 길어가지고 하나하나 소개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퀘스트들 도중에 등장하는 독특한 기믹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왕궁에 잠입하는 기믹입니다. 일단 퀘스트 중간에 붉은 전갈단이라는 모래그림단을 사칭하는 도적대가 등장합니다. 붉은 전갈단은 모래그림단을 찾는 플레이어한테 본인들이 모래그림단이다 라면서 이 몇 가지 부탁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왕비의 서랍에서 반지를 하나 훔쳐오라는 부탁을 하고요. 마을에 있는 꼬맹이인 지울에게 가면은 왕궁에 잡혀있는 누나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다면서 플레이어에게 왕궁에 들어와서 세헤라자들을 만나달라고 하기도 하고 모래그림단에 가입하기 위한 테스트 도중 에라스카로부터 왕궁에 잠입하여 스카이로움이라는 보석을 훔쳐오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퀘스트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왕궁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티건에게 2000메소를 주고 통행증을 사야 되는 건 둘째치고 예전에는 왕궁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은 정원, 복도, 왕의 방 이렇게 3가지 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걸어가시면은 도중에 막 들켰다라는 언급과 함께 되돌아가거든요. 그리해서 정상적으로 왕의 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포탈을 이용해서 진입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요,
정원에 들어오자마자 이 위치에서 포탈을 타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자상에서 포탈을 탄 이후 그 다음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맵에서는 바로 앞에 보이는 꽃병까지 다가가서 포탈을 탄 다음 움직이지 말고 바로 그 위치에 있는 포탈을 타신 후 왼쪽에 가려져 있는 꽃병이 있는 기둥 쪽에서 포탈을 타시면 이 방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맵에서는 두 번째 기둥 살짝 왼쪽에서 포탈을 타시면 왕비의 서랍장까지 들키지 않고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LS카이 시험 도중 얻어야 되는 이 스카이롬의 경우에는 왕궁에 있는 세헤라자드에게 그 보석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힘을 가진 보물이라는 이 스카이롬은 빛나지 않는 등불 아래에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왕궁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로 빛나지 않는 등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포탈을 통해서 입장을 해서 그 맵에 있는 박스를 까시면 퀘스트를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그림단 가이드 테스트 중 세전으로부터의 테스트를 수행할 때 민가에 들러서 음식물을 싼 꾸러미를 내려놔야 되는 퀘스트가 있고, 이전에 언급한 모래 그림단을 사칭하는 도적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장렬하는 사막에 있는 모래 전갈단 본거지에 있는 기묘한 동굴에다가 마치 그 알리바바처럼 열렬한 참깨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보물을 훔쳐오는 퀘스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훔친 보물들을 민가에 다시 나눠주는 그런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 민가의 아이템을 뿌려야 되는 이런 관련 퀘스트들은 문에 O자가 그려진 민가 1, 민가 2, 민가 4, 민가 6에 들어가서 맵 어딘가에 있는 숨겨진 포인트를 클릭해서 아이템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기믹인데요. 이게 초딩 때도 제가 직접 해봤었는데 클릭 포인트 잡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표기해드린 이 근방을 계속 클릭하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포인트가 하나쯤은 있을 테니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래요. 이 퀘스트를 언급하면서 모래 그림단 가이드 테스트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왔는데, 이 모래 그림단 가이드 테스트는 총 3개거든요. 이 마지막 모래 그림단 가이드 테스트 중에 아딘과 전투를 해서 강함을 증명하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일단 아딘이 족밥이기도 하고 손쉽게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는데, 이 퀘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거목나무의 수액과 드래곤의 피를 10개씩이나 얻으실 수 있다. 이거는 숨겨진 꿀팁이죠.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클리어하다 보면은 모래 그림단의 일원이 돼서 탈레반같이 생긴 모래 그림단 단장인 잔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대충 이제 티건 수염 훔쳐다가 변장해서 티건을 골탕 먹인다 이런 게 첫 번째 임무인데, 그 이후 그러니까 두 번째 임무, 세 번째 임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빅뱅 후 몇 년 후에 추가됐다고는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스토리가 툭 끊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통 메이플 스토리의 스토리가 그렇듯 이 아리안트에도 숨겨진 떡밥들이 있는데, 아리안트 퀘스트 중 왕비의 차라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왕비 아레다는 본인 입으로 이제 미각이 예민한 요정인 내가 일반적인 차는 못 마시겠다면서 요정의 찻잎을 구해오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오르비스에 있는 리사에게 가면은 아리안트에 있는 아레다라는 요정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떡밥이 그냥 여기서 끝이거든요. 더 이상 아레다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엔창썸님께서 아레다에 대한 떡밥을 이번 어셈블 업데이트 때 풀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핵심만 요약하면은 마가티아에서 이상한 양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요정을 사칭했던 거다라고 하네요. 어차피 사람 몰려가지고 본매에 게임할 정신도 없을 것 같은데 네이킴님 같은 분들이 정리해 두신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안트는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거대한 서사를 이끌어내려고 기획한 그런 맵으로 보이지만은, 뭔가 중간에 임무도 그렇고 떡밥도 그렇고 스카이롬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모든 내용들이 중간에 툭 끊겨버리는 바람에 이 김이 팍 식어버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월드 내 곳곳에 숨어있던 미스터리한 요소들,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NPC들이 떡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사냥터, 퀘스트를 포함한 초기 메이플 스토리 요소들이 아리안트의 등장 이후로 서서히 바뀌는 이런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